안녕하세요. 뜬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필답형 오리엔테이션 2024 영상입니다. 2024년도에 일반 기기사가 개정이 되었죠. 다행인 것은 필답형은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필답형은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효율적인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는데 거기에 오리엔테이션 강의 자료가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영상 보면서 필기하시거나 영상 내용이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답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큐넷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안내 자료예요. 2024년도에 일반기사 필기 그리고 작업형은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필답형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출제 스타일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2024년 1회 응시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답형은 어떤 시험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요것도 큐넷에서, 큐넷 자료실에서 볼 수 있는 출제 기준이에요. 내용들이 좀 많은데 필답형에 해당하는 내용 부분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5번에 각 기계 구성품의 체결을 목적으로 강도, 강성, 경제성, 수명을 고려하여 체결 요소를 설계할 수 있다. 동력 전달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동력 전달 요소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여 설계하고 검토할 수 있다. 동력 전달 요소들을 구성하여 기계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설계. 설계가 반복해서 나오죠. 필답형은 한마디로 기계 요소 설계를 하는 과목이에요. 기계 요소를 설계한다라는 건 강도, 강성,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요거를 고려를 해서 이 요소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제 예시도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무침키랑 축 물어보는 문제인데 문제 보시면은 동력이나 전달 능력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고 축의 지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필답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설계 공식들을 이용을 해서 요구하는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처럼 강도가 주어지면 강도에 적합한 요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혹은 반대로 길이가 주어졌을 때 강도 값을 계산을 하는 것, 선정을 하는 것. 이게 기계요소 설계입니다. 기계공학과시라면 학부과정에서 기계요소 설계 배우셨을 텐데 학부과정보다 훨씬 쉽게 나오기 때문에 기사시험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은 필답형 시험의 특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답형의 가장 큰 특징은 주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이었던 필기는 1번부터 4번 중에 답을 골랐었죠. 필답형은 답뿐만 아니라 계산 과정도 필요해요. 답이 오차 범위에 들어오면 올바른 식을 썼는지 계산 과정을 보기 때문에 답과 계산 과정이 모두 맞아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찍을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문제당 소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 있어요. 소문제 없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오른쪽 예시사진처럼 1번 안에 가, 나, 가 이렇게 소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가에서 구한 답이 나의 계산 과정에 쓰이고 나에서 구한 답이 가의 계산 과정에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가 틀리면 나도 틀리고 나도 틀릴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래서 필답형은 검산이 매우 중요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필답형은 답안지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OT에서 다루기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요 내용은 필답형 기초 강의에 있는 답안지 작성법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지금 보실 필요는 없는데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고 시험 직전에는 꼭 평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필답형은 2시간 시험이에요. 그리고 문제수도 좀 랜덤인데 평균적으로는 12문제입니다. 2022년도 이후로는 계속 12문제로 출제가 돼서 앞으로도 12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문제당 3점에서 6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소문제가 문제당 두세 개가 있다고 했죠. 이 소문제를 모두 맞춰야 얻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꼭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는 보통 5점인데 100점 방지용, 완전 방지용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은 문제예요. 킬러 문제는 아예 신유형으로 나오거나 출제 빈도가 매우 낮은 내용이기 때문에 버리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답형은 한두 문제는 틀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답형은 기계요소 설계 과목이라는 점, 필답형의 특징 2가지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은 필답형 준비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필답형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자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이 당연한 내용이 필답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으로 작용을 해요.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시각 자료가 있으면 좋아요.
우선제 교재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만 혹은 공식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연상을 시켜서 공식과 연결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자, 예를 들어서 8장 원통 마찰차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마찰차끼리 접촉을 하게 되면 서로를 미는 힘 P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는 힘 P에 의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마찰력 F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원통 마찰차 문제를 보면 이렇게 원통끼리 접촉하고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 사이에는 미는 힘 P가 발생을 하고 수직한 방향으로는 F가 발생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면은 F는 뮤P다 라는 공식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확실한 기호 정의가 필요합니다. F는 뮤P다라는 건 알았는데 F가 뭔지, P가 뭔지 모르면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는 마찰력이다. P는 마찰자끼리 미는 힘이다. 이렇게 기호를 정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은 문제에서 이 기호가 주어졌는데 P는 뮤 F다. 이런 식으로 좀 꼬아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의 기호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기호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쉽죠. 신벨스만의 특별 자료, 바로 3D 모델링과 함께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벤터 모델링 파일을 함께 보면서 3D로 각 요소를 설명을 해드리니까 기기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쏙쏙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록 영상들도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공부법은 뭘까요? 이론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기출을 푸는 겁니다. 물론 필답형은 기출이 매우 중요해요. 이론보다 기출의 비중을 높게 잡으셔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론을 아예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나 공식들을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들어서 필답형은 문제를 약간씩 꼬아서 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냅다 암기를 해버리면은 이런 응용 문제들을 풀기가 어려워져요. 문제를 풀다가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애초에 이론을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시간 낭비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부터 풀고 유형 파악하면서 공식 암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빠르게라도 이론 공부를 하고 공식을 이해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 필답형 커리큘럼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별쌤의 2024 필답형 커리큘럼 크게 5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의 모든 자료와 영상은 필답형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넘버링된 메일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차례대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바로 이 영상이죠. 2024년 업데이트된 내용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필답형 기초 강의입니다. 필답형은 주관식이다 말씀을 드릴 때 언급했었던 답안지 작성법을 포함을 해서 기기요소 설계, 응력과 모멘트의 기초, 그리고 필답형의 단위, 마지막으로 필답형 시험지 함께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드려요.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난 다음에는 필답형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이론 강의는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14장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각 단원별로 대표 문제도 실어두었습니다. 대표 문제도 마찬가지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이런 강의를 끝내면 기출문제 관연도를 푸시면 돼요. 저는 기출문제 5개년 3회독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5개년만 풀면 되나요? 주변에는 뭐 7개년 혹은 10개년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5개년만 보는 게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답형은 만점을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필기는 필답형과 작업형 둘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두 과목을 합쳐서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이 두 개를 한 번에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답형의 목표를 한 40점 정도로 맞추셔도 되는데 이 점수는 5개년 3회독만 하시면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는 점수입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고득점 받았었고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대부분도 이렇게 합격하셨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패키지에도 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5개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4년 시험이 끝나면 복원을 해서 같이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 관연도 풀고 있으면은 필답형 시험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 필답형 총정리 1부, 2부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필답형 총정리는 전체 단원을 주요 키워드별로 찝어서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는 합쳐서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에 총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학습 기간 한번 짚고 갈게요. OT나 총정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초 강의 1주, 이론 강의 3주, 기출문제 4주, 총 8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답형은 작업형과 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 2달 정도는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초 강의, 기초 완성에 1주 적혀 있는데 요건 내용이 많지 않아서 사실 하루 이틀에 끝내셔도 돼요. 그리고 이론 강의는 3주를 넘기지 않게 빠르게 보신 다음에 간연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론서가 14장인데 요거를 하루에 한 장을 무조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이틀, 3일 이렇게 잡아도 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론은 2주가 딱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게 잡더라도 3주 내로는 꼭 끝낸다 라는 마인드로 빠르게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관연도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좋습니다. 5개년 3회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회독 할 때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들 거예요. 처음부터 각 잡고 막 푸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회독 하실 때는 답과 해설을 보시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구나 감을 익힌다는 생각으로 2주일 정도 넉넉하게 잡으셔도 돼요. 2, 3회독부터는 푸는 시간이 빨라지니까 초반에 진도가 안 나간다고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5개년 3회독 경우에 따라서는 5개년 2회독 하시고 시험을 치실 텐데 1회독도 어렵다,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시면은 차라리 3개년 2회독을 추천드립니다. 필답형은 주관식이라서 하나 틀리면은 와르르 실수하기가 쉬워요. 많은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회독 이상은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필답형 커리큘럼이었습니다. 필답형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필답형은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감이 좀 오셨나요? 필답형은 사실 혼자서도 대비 가능한 과목이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제 책과 강의로 함께 하시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필답형 패키지 구매처는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두었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